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사업부별로 실적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일단 반도체가 영업이익이 8.8조 원,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1.3조 원, 그리고 IM이 2.6조 원, 그리고 C 사업부가 7천억 원 이렇게 기록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각 사업부별로 봤을 때 지금 연말 특별 성과급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지급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는 전사적으로 다 이제 지급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별로 이렇게 뿌려진 비용이 다 합치면은 한 1조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EUV 관련된 그런 수율 이슈가 작년부터 이제 계속 있었는데, 재작년부터 있었던 거죠. 재작년부터 계속 있었는데, 이거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한 4천억 원 정도 이렇게 반도체 사업부에서 나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산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반등 시점인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지나간 4분기 실적보다도 이제 더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반등 시점을,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죠. 디램 가격의 반등 시점을 기존에는 이제 3분기로 전망을 했었는데, 2분기부터 충분히 반등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좀 가시권에 이제 진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 기반, 그러니까 서버랑 PC 쪽이 이제 좀 우려가 컸던 부분인데, 이게 기존에 우려했던 것보다 양호한 가운데 중국 시안 봉쇄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공급 차질이 수급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격 반등 시점을 3분기로 봤었는데 2분기로 앞당겨지면서 기본적으로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종의 실적이 계속 상향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삼성전자 반도체 캐펙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작년 연말부터 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캐펙스의 트렌드하고 좀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2년도에 삼성전자의 캐펙스에 대한 기대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캐펙스가 22년도에도 증가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작년부터 이제 계속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캐펙스를 한번 되짚어 보면은 21년도에 연간으로 메모리 캐펙스가 28조 원이 집행된 걸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22년도에 삼성 메모리 캐펙스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가 없습니다. 그냥 올해 캐펙스는 이제 줄어드는 걸로 시장의 눈높이가 맞춰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규모는 25조 원에서 26조 원, 그러니까 한 10% 정도 작년 대비해서 캐펙스가 줄어드는 걸로 시장에서는 눈높이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회사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캐펙스에 관련된 중소형 기업들에 대한 기대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수치가 충분히 연중으로 갈수록 크게 상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 삼성전자의 메모리 캐펙스가 올해 26조 원이 집행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23년도에 결국에는 올해 캐펙스를 한다는 거는 내년도 수요 대응을 위해서 캐펙스를 집행을 하는 건데, 23년도에 디램 빅그로스가 10% 초반밖에 안 나온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쟁사들은 이제 디램 빅그로스가 10% 중후반은 이렇게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캐펙스를 집행을 하고 있는 반면에, 삼성 메모리가 26조 원이 집행이 된다고 하면은 내년도에 점유율이 많이 빠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작년 연말부터 해서 이제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삼성전자의 13라인 전환 투자, 그러니까 디램에서 파운드리로 전환 투자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전환 투자가 되다가 이제 잠정적으로 중단이 된 상태고, 다시 재개가 된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재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고, 재개된다고 하면은 이거에 대한 일부 보상 투자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이제 캐펙스가
집행이 돼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해도 20조 후반에서 30조까지는 이 캐펙스가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캐펙스가 늘어나는 그 상승 폭은 30조까지 된다 해도 뭐 10%가 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기대가 역성장으로 지금 맞춰져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포인트고, 이게 상향되는 과정에서 관련된 회사들의 그런 주가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2년도 삼성전자의 그 실적 전망인데요. 그 매출액이 처음으로 이제 300조 원대를 달성할 전망이고, 그 중에서 이제 또 반도체 매출액은 또 사상 처음으로 그 100조 원대를 달성할 거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매출액이 올해는 307조 원, 그리고 반도체 매출액은 115조 원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그 60조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그 사상 최대 실적이 59조 원 정도 됐었는데, 그거보다도 더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된다. 이게 결국에는 메모리 가격 반등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가정을 바꿨을 때 그 실적 성장에 대한 가시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비메모리 사업부 같은 경우는 EUV 수율 이슈가 어떻게 해결이 될지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상하기는 상당히 힘든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파운드리의 그 수급 이슈가 상당히 그 공급업체 쪽에 이제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 기반이 이제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이익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좀 안 좋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우상향하는 그림은 맞고, 무엇보다 이제 매출액이 이제 매출액 고성장이 계속 지속된다라는 거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도 기존의 11만 8천 원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주가가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의 그런 수급 이슈 때문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더 이제 접근하기가 편한 주가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올해 실적 전망치가 뭐 그 컨센서스죠. 컨센서스가 이제 계속 상향이 되면서 주가도 이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